올라 반갑습니다. 테크 이름을 살펴보는 IT 뉴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러비뉴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요청이 굉장히 많았던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GPU 흐름 그리고 차세대 지포스 RTX 50 시리즈 관련한 루머들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RTX 50 시리즈는 아직까지 엔비디아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출시를 예상을 하면서 조금씩 루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RTX 50 시리즈 관련 루머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머는 2022년 초에 비디오 카드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블랙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당시 소비자용 게이밍 GPU는 현재 RTX 40 시리즈인 코드명 에이다 러블레이스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으로 호퍼와 블랙웰로 추측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블랙웰 아키텍처는 소비자용이 아닌 데이터 센터용으로 호퍼 후속으로 이제 예측이 되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동안 소식이 뜸하더니 2022년 10월에 엔비디아가 TSMC의 5나노미터 및 4나노미터 그리고 3나노미터 공정 주문을 미리 좀 확보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TSMC의 3나노 공정을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차세대 GPU가 3나노 공정으로 생산될 것이다 라는 추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블랙웰 아키텍처는 3나노 공정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처음으로 RTX 50 시리즈를 언급하는 루머가 나옵니다. 자, 이때 루머의 핵심은 블랙웰이 TSMC 3나노 공정이다, 아니다 이런 논쟁으로 번지는데 어쨌든 대세는 TSMC 3나노 공정을 채택한다라는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블랙웰 아키텍처가 서버용일 것이다라는 예측은 많았지만 이때를 기준으로 소비자용으로도 나올 것이다 라고 언급이 됩니다. 여기에 RTX 50이 한 번 더 언급되면서 GDDR7이 채택이 될 것이고 2배 이상의 성능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희망 회로가 이제 가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 현재 기준에서는 확인된 내용과 또 비교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GDDR7이라든지 512비트 메모리 대역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루머로 남겨놓고요. TSMC 3나노 공정이라든지 칩랩 방식을 쓰지 않고 모놀리식을 고집할 것이다 라는 부분은 모두 현 시점에서 확인된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틀린 루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 서버용으로 들어가는 블랙웰이 칩랩 방식이지만 혹시라도 소비자용으로 나오는 블랙웰 같은 경우는 모놀리식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죠. 자, 여튼 얼마 전 GTC에서 블랙웰이 등장을 했고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용 제품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자, 모놀리식이 아닌 칩랩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또 이전 세대 호퍼 대비 2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RTX 50 시리즈를 언급하지 않고 있고요. RTX 50 시리즈가 블랙웰 기반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근거도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GDDR7 탑재라든지 512비트 메모리 대역에 대한 루머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난 3월 말에 RTX 50 시리즈 출시를 위해서 RTX 40 시리즈의 GPU 공급을 줄이고 있다는 루머가 나옵니다. 루머의 최초 출처가 국내의 모 커뮤니티라는 게 좀 흥미로운데 이 최초 루머는 그냥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업계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들었다, 이런 바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약간 부풀려져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좀 와전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RTX 40 공급량이 줄어든다 라는 이야기는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나오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공급이 없다, 공급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늘상 있었습니다. 단 시기마다 이유가 달랐을 뿐이죠. 중국에 칩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4090 공급이 줄었다. 그리고 대만과 중국의 상황이 안 좋아서 공급이 줄었다. 또 AI 공급용 제품 생산 때문에 RTX 공급이 줄었다.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공급이 줄었다 등등. 소비자 기준에서는 RTX 40 시리즈가 출시된 후 언제 단 한 번이라도 공급이 원활했던 적이 있었나 싶은데 그래요. 항상 공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공급이 부족하려면 공급이 원활했던 적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부족하다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루머인데 아마 그거 말한 사람이 담당자거든요? 근데 그냥
그때 얘기가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는 그냥 엔비디아에서 GPU 공급이 줄었다. 데이터 센터 공급 때문에. 그래서 5월까지 뭐 공급이 잘 안 될 거다 끝이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사람들이 확대해 해석한 거예요. 자, 이런 이유로 가격이 폭등한 적은 있어도 시중의 제품이 씨가 말라서 판매를 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게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자, 제가 약간 비꼬아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RTX 40 시리즈의 공급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AI 제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줄였을지, 그게 아니라면 RTX 50 시리즈 생산을 위해 줄였을지, 아니면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줄였을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벌써 RTX 50 시리즈 출시를 위해서 RTX 40 시리즈 공급을 줄이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조금은 억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 공급을 줄이고 있다는 측면, 뭐 그런 루머들이 있잖아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모델이 320만 원에 팔리다가 280만 원에 팔리면 엔비디아가 손해를 볼까요? 엔비디아가 RTX 40 시리즈 판매에서 이익을 보는 부분은 파트너 제조사들의 칩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 판매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약 제품 가격을 올린다라는 건 칩 공급 단가를 올린다라는 의미로 봐야 될 겁니다. 칩 공급 단가 상승분이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어서 소비자 가격이 상승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 시장 가격을 엔비디아가 컨트롤한다? 라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320만 원을 하던 게 엔비디아가 원하는 방향이고, 이게 280만 원대로 내려오니까 엔비디아가 공급 줄일 테니까 가격 올려라, 엔비디아 편 들어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솔직히 시장 가격을 단순히 엔비디아 때문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엔비디아의 영향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소비자 가격의 흐름을 엔비디아와 입김 하나로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단적으로 RTX 4090이 280만 원대, 이걸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말하는 건 누구 기준일까요? 자, 소비자 기준에서는 이게 가격을 하락했다라고 했을 때 납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애초에 320만 원대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280만 원대로 내려온 건 정상 가격에 그나마 조금, 아주 조금 가깝게 다가왔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가격을 잡기 위해서 공급을 줄인다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논리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가격은 더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도 비정상적인 가격이에요. MSRP 1,599달러 기준 현재 환율로 계산하고 10% 부가세 더했을 때 240만 원이라는 거, 280만 원이 결코 싼 게 아니죠. 자, 기존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출시 패턴을 보면 올해 RTX 50 시리즈 출시가 유력한 건 맞습니다. 만약 올해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6월 대만에서 진행될 컴퓨텍스를 기점으로 좀 더 자세한 소식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4분기 출시 루머는 어느 정도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RTX 5090과 5080이 4분기에 나올 것이다 라는 소문입니다. 자, 또한 RTX 버전을 위한 블랙웰도 준비 중이고, 그러니까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칩넷이 들어간 그 큼지막한 그 데이터 센터용 그거를 그대로 쓸 수는 없을 테니까. RTX 5090 버전에는 GDDR7 그리고 512비트를 지원할 것이다라는 루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온 루머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모든 RTX 50 시리즈가 GDDR7과 512비트 스펙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GDDR7과 512비트 32GB의 용량을 가진 그래픽카드 RTX 5090을 기준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루머가 단편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보니까 RTX 50 시리즈 전 라인업이 GDDR7을 탑재하고 512비트 메모리 대역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에요. RTX 40 라인업이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으로 욕을 먹은 모델들이 있었죠. 그랬던 것처럼 RTX 50 라인업도 어차피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으로 욕먹는 모델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RTX 50 시리즈가 RTX 40 시리즈 대비 엄청난 성능 향상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루머를 한번 따져봅시다. 이 루머를 따져보려면 메모리 대역, 그러니까 이 512비트라는 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8비트, 192비트, 256비트, 384비트, 512비트 들어는 봤는데 대체 이게 뭔데? 라고 말씀하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자, 요거를 아주 쉽게 표현을 드리자면 도로에 있는 차선 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선 메모리에 저장된 자료를 계속 주고받아야 하는데 이때 데이터를 자동차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차가 많지 않다면 뭐 도로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도 차선이 많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도로가 수용할 수 있는 차량 수를 넘어간다면 우리가 흔히 뭐 명절 때 보는 그런 고속도로처럼 차량의 속도가 느려지고 뭐 이렇게 병목이 생길 겁니다. 자,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건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고, 처리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넉넉한 차선, 도로폭이 필요해질 겁니다. 하지만 메모리 대역폭이 더 좋아진다고 반드시 제품의 성능이 이보다 낮은 대역폭을 가진 제품보다 좋아진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512비트 메모리 대역폭을 채택한 그래픽카드 제품이 이전에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무려 2009년 1월에 출시했던 GTX 285 모델이 512비트를 채택했었습니다. 단순히 대역폭만 보고 넘겨짚기는 애매합니다. 512비트 채택을 두고 본격적인 8K 게이밍이 시작된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 본다면 4K 해상도 240Hz 모델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하드웨어 기준으로 고주사율 4K 환경도 정복하지 못했는데 8K 게이밍을 벌써 논하는 건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튼 이후로도 RTX 50 시리즈 관련 소식들 나오는 대로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용 그래픽카드 시장은 꾸준히 엔비디아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뭐 좀 더 경쟁이 이루어지길 바랬지만 AMD가 하이엔드 제품군 개발에서 한 발 물러서며 사실상 경쟁을 이제 피하는 모습이고요. 인텔은 그래픽카드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좀 되어야 되는데 점점 엔비디아 천하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소비자 입장에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자, 좀 더 단단하게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엔비디아가 RTX 50을 어떤 성능과 어떤 가격으로 선보일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